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에서 이제 단위 정리, 이 사용하는 단위 그리고 단위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요 내용은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필기에 주로 많이 내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실기에도 어느 정도는 약간 들어가요. 적산이나 구조에 약간씩 포함이 되니까 이게 필기에도 필요하고 실기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 퍼센트 갑니다. 퍼센트는 우리가 보통 백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백분율, 이거 한자입니다. 100으로 나눈 비율이죠. 100으로 나눈 비율. 그래서 항상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얼마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인데 50%야 아, 그러면 전체 중에 반 정도에 해당되는 거구나. 100%의 이 전체를 봤더니 33%야 그러면 3분의 1 정도구나. 그래서 그거를 100으로 나눈 비율, 퍼센트는 단위가 아닙니다. 효율이나 백분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죠, 기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퍼센트로 주어지는, 예를 들어 효율, 능률, 조명률, 율이라고 하는 율로 끝나는 거, 이 밑 끝에 비율로 율자로 끝나는 거는 수식에 공식에 넣어서 계산할 때는 반드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곱해서 소수점을 앞으로 두 칸 보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이 60%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설비에서 축동력 문제거든요. 축동력 문제에서 이 계산하는 공식이 6120에다가 밑에 2가 있어요. WQH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거든요. 요 2. 이게 바로 efficient라고 하는 이 efficiency라고 하는 효율이에요. 효율인데 그때 6120에다가 2가 60%로 주어졌다고 그래서 이거를 6120에다가 60 곱해버리면 이게 답이 되느냐? 완전히 틀립니다. 60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퍼센트가 공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100분의 6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0.6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60 대신에 0.6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6120 곱하기 0.6 분의 WQH 이렇게 계산해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퍼센트. 두 번째, 힘 갑니다. 힘이나 하중이나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보통 집중하중과 등분파중으로 가장 많이 분포가 되는데 건축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집중하중의 단위는 킬로뉴턴이나 뉴턴, 등분파중은 킬로뉴턴 퍼 메타, 뉴턴 퍼 미리.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완전히 같은 겁니다. 그래서 킬로뉴턴 퍼 메타는 뉴턴 퍼 미리. 뒤쪽에 나오겠지만 킬로는요 10의 3승을 얘기해요. 즉 1킬로뉴턴은 10의 3승, 즉 1000뉴턴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메타는 역시 10의 3승 미리죠. 1메타는 1000미리, 센치는 100cm, 미리는 1000미리. 그래서 킬로뉴턴 퍼 메타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 1인 걸 계산하면 분자에 2킬로뉴턴 대신에 10의 3승 뉴턴을 쓰고 분모에 1메타 대신에 10의 3승 미리를 쓸 수 있다고요. 근데 보시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10의 3승 10의 3승이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1 뉴턴 퍼 메타는 킬로 뉴턴 퍼 메타는 1 뉴턴 퍼 미리하고 정확하게 똑같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단위로 문제에서 많이 주어집니다. 그때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뉴턴과 밀리미터로 통일해야 되거든요. 얘네 둘은 같은 걸로 놓고 풀게 된다는 거, 그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모멘트, 이건 역시 건축 구조에 나오는 거죠. 모멘트의 정의는 힘 곱하기 힘과의 작용점과의 수직거리 또는 직각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은 보통 뉴턴이나 킬로뉴턴에 이렇게 단위가 되고 거리는 메타 아니면 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킬로뉴턴 메타를 이렇게 하거나 또는 뉴턴 곱하기 밀이라고 하냐, 나란히 놓으면 곱셈으로 되는 거죠. 4번에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는 항상 미리 4승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3승, 단면 개수도 3승, 단면 2차 반경은 반지름이니까 길이의 단위 메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4승, 3승, 3승, 1승
이렇게 된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에선 얘가 주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건축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기에서 단면 2.5m를 구하라. 그때 단위를 쓰셔야 돼. 단위를 쓸 때 미리 4승 또는 메타 얼마, 요게 4승이냐 3승이냐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5번에 응력 갑니다. 응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휘응력이 있고요, 전단응력이 있고요, 압축응력, 인장응력 많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메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그래서 메가파스칼이 단위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모든 단위를 뉴턴과 밀리미터로 통일해서 얘네들로 다 무조건 이 단위로 통일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메가파스칼의 절대 강자죠. 다른 어떤 단위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메가파스칼, 문제에서 주어지건 아니면 뭐 보기 지문에 있건 무조건 메가파스칼이 눈에 보이면 모든 단위를 뉴턴과 밀리미터로 통일해서 계산한 후에 보기에 따라서 다른 단위로 환산을 해야 돼요. 무조건. 메가파스칼이 워낙 절대 강자니까 이건 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뉴턴과 밀리미터로 통일을 하게 된다. 됐죠? 이게 단위 환산의 법칙입니다. 6번째, 변형도 갑니다. 변형도와 변형률은 정확하게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변형률을 많이 사용하는데 교재에는 대부분 다 변형도로 나와 있어요. 변형도나 변형률은 같은데 세로 변형도가 있고 가로 변형도가 있죠. 단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로 변형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길이분의 변형 길이, 가로 변형도는 원래 직경분의 변형 길이. 그래서 이게 다 분자 분모가 똑같이 길이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분되죠. 분자 분모가 똑같이 약분되니까 단위가 없는 게 특징이라는 거. 혹시라도 변형률을 계산하라 했는데 단위를 쓰면 틀려요. 단위를 쓰면 안 됩니다. 단위 없어요. 탄성 계수 갑니다. 응력의 단위와 동일하게 메가파스칼로 나오게 된다는 거. 탄성 계수는 철근의 탄성 계수,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얘네들을 구하라 하면 무조건 메가파스칼의 단위로 나오는 게 보통